강원도였습니다. 국립공원 한가운데를 오르내리지만 공원 사용료나 관리비를 내지 않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설악산을 반세기 넘게 독점해온 설악 케이블카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실이 남산 케이블카를 계기로 전국 케이블카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설악산 능선을 따라 케이블카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설악동 정류장에서 해발 700m 검금선까지 직선거리 약 1km를 오가는 설악 케이블카입니다. 48,000원이십니다. 설악 케이블카는 군사정권 시절인 지난 1970년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지정 이듬해부터 운행 중입니다. 케이블카 선로와 정류장 일대는 모두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지만 세우지라는 이유로 국립공원공단의 직접 관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사업 승인 당시 공원 관리비나 환경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어 공원 사용료와 관리비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1970년 최초 허가 이후 재승인 절차도 따로 없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승인 시 별도의 운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실상 하나의 업체가 영구적으로 독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영 공시 자료를 보면 설악 케이블카의 지난해 단기 순이익은 49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연간 이용객과 환경 보호 활동 내용 등 공원 보호에 쓸 수 있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그러한 독점 구조를 운영할 수 있는 명백한 특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러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그런 공공재의 기능을 다시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제 제기 속에 최근 대통령실은 서울 남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케이블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전국 주요 케이블카 사업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유림 사용료 부과 수준이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재 이용에 대한 공적 환원 규정이 신설되고 독점 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강원도가 내년에 재난안전 분야에 국비 9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5개 분야에 걸쳐서 재해 취약 지역을 정비합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에 270억 원,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370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에 300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인구 절벽 앞에 선 농어촌은 일손 부족이 심각해 농가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른바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KBS는 계절 근로자 제도의 허점과 구조적 문제, 그리고 대안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브로커들이 계절 근로자 제도에 어디까지 침투해 있는지를 조휴현 기자가 고발합니다. 농민들이 밝은 얼굴로 낯선 이들을 맞습니다. 손을 맞잡고 껴안으며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시골에선 아들보다 손주보다 더 반갑다는 계절 근로자들입니다. 감자 심고 모 심고 물고기 잡기에도 나섭니다. 이제 이들 없인 농어촌이 안 돌아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여기 고랭지 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랭지 농업의 특수성을 따져보면 도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인구 절벽 앞에 농어촌. 2015년 전국의 농가 인구는 250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만 명으로 10년도 안 돼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 빈 곳을 메우는 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입니다. 2015년 첫 시범 사업 때 19명으로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1000명 정도였는데 이후 90배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만 9만 5천 명. 강원도 인구의 15분의 1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활개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브로커라고 불리는 사람들, 거간꾼들입니다. 경기도의 한 보호시설에서 만난 38살의 필리핀 여성. 자신을 한국으로 데리고 온 브로커에게 쫓기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현상금까지 걸렸다고 말합니다. Spreading the message to our
to all the seasonal workers that he is handling, that whoever may point the whereabouts of the couple, of the Caseñas couple, will get a reward from me of 70,000 pesos. 2년 전 부푼 꿈을 안고 계절 근로를 하러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던 미스터 홍이란 사람은 이후 돌변했습니다. 여권을 빼앗고 하루 12시간 일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수수료로 떼간 돈이 월급의 4분의 1. 결국 도망치자 협박은 필리핀의 가족들에게 향했습니다. They want my mom to tell where your daughter, or else you're gonna pay because you are the one who signed your daughter that he will not run away. You have to pay 500,000. 올 초 양구에서는 오기로 했던 계절 근로자 300여 명의 발이 갑자기 묶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2년 양구에서 일했던 계절 근로자 수백 명이 브로커로부터 임금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gayon, yung mga nautang namin, siyempre buwan-buwan tumutubo yun. Kami ang namumblema, kami ang napuprovisyo, kaya yung todo kahit namin. 공공성을 확보하라! 전국에서 피해를 입은 계절 근로자들은 길거리까지 나왔습니다.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은 참기 힘든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이 어제 강원대학교 지편관에서 인공지능 AI 항체 융합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100제곱미터 규모로 연구실과 서버실 등을 갖췄습니다. 스크립스는 인공지능으로 항체 신약 개발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저희 KBS는 강원의 소중한 유산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직 인정받지 못한 비지정 유산입니다. 강릉 산불로 인해서 타버린 경포 상영정이 그 하나인데요. 지정유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구는 2년이 넘도록 먼 이야기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 4월 강릉 경포를 휩쓸고 간 산불. 수십 년 경포호를 지키던 상영정까지 덮쳤습니다. 불과 8시간 만에 고즈넉한 정자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2년 반이 흘렀지만 상영정은 폐허 그대로입니다. 방해정하고요 이름 난 것만 소방차들이 전국에서 모여 싹 다 무릎 붙인 거예요. 상영정은 1866년 지역의 선비들의 계문화가 시작된 유서 깊은 정자입니다. 시와 다도 등 강릉만의 풍류가 고스란히 담긴 흔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의 손길이 멀기만 한 이유, 국가나 강원도로부터 지정받지 못한 비지정 유산인 탓입니다. 누정이나 정자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시군의 문화적 품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자가 복원이 된다면은 지역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급한 대로 현판 등 50여 점은 오죽헌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맥이 끊어지게 생겨서 참 아쉬운 마음에 여러 정치인들이나 그 기업체에다가 복원이 될 수 있게끔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런 게 다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 아프죠.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 상영정의 모습을 다시 그려봤습니다. 경포호를 굽어보는 산기슭에 호련히 서 있는 모습. 안마루가 있는 정면은 3칸, 측면 2칸입니다. 여기에 팔각지붕을 올리면 단아한 모습이 되살아납니다. 강원도 내의 국보와 명승 등 지정유산은 700여 점.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비지정유산은 그 수를 훨씬 웃돕니다. 목록으로 추린 것만 3,200개가 넘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인 한류가 세계의 가치가 되는 시대. 그 지역만의 정체성이 지방 소멸을 타게 할 열쇠가 되는 만큼 지역의 유산들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유산으로
으로 지정된 거 이외에는 우리가 다른 관리 체계나 활용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 잘못하면 자칫 지금도 우리가 흘려버리기 쉬운 그런 지역의 그런 생활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산업유산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유산의 가치들을 지금서부터 모아놓고 그게 이제 어떻게 활용될지를 이제는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미 서울과 부산은 비지정 문화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정해 발굴과 보존에 들어갔습니다. 세월 속에 무관심 속의 소중한 유산들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 현재 위성 레이더 영상 보시면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현재 내륙과 산지 곳곳에 약하게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오늘 밤이면 그치겠지만 일부 남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산지에 최대 3cm,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도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영동지방은 오늘 하늘빛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 영하 0.2도, 평창 영하 1.4도, 강릉은 5.4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춘천 4도, 원주 6도, 강릉과 동해, 삼척은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추위는 덜하겠고요. 내일은 영동에, 주말에는 곳곳으로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화와 생활 소식을 이어드립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도 직업계고 신입생 전형 결과 중원율 88.9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업계고로 이름을 바꾼 2020년에 중원율 70.81% 이후에 역대 최고의 수치입니다. 도교육청은 첨단 산업 변화에 맞춘 학교 재구조화의 성과라며 내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하면 중원율은 90%를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